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춘향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냐. 그쵸? 대충 주인공이 일단 누구예요? 춘향이 상대역이 누구예요? 무슨 사또? 아닌데. 사또는 이 사람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이고, 사또가 아니라 암행어사가 하나 나오죠? 그 암행어사 이름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몽룡입니다. 이몽룡. 네, 이몽룡. 그래서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원래 이 춘향전이 그 앞에서는요, 춘향가로 시작을 해요. 춘향가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춘향전으로 변모하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얘는 판소리예요. 판소리 춘향가에서 소설이 됐기 때문에 판소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판소리의 소설이란 말을 씁니다. 자, 이걸 이제 제목에다 쓰시면 돼요. 판소리의 소설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판소리의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판소리는 노래잖아요. 물론 다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야기를 섞어 나가는 안일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노래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판소리의 소설은 운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판소리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이 자기의 평가도 내리고 이랬다더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보면서 하면 되겠고요.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앞부분의 줄거리, 자, 밑줄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기 월매와 성참판 사이에서 태어난 성춘향은, 일단 여기까지 밑줄 하는데요. 퇴기라는 말은 은퇴한 기생이라는 뜻입니다. 엄마는 기생 출신이고요. 성참판은 이름이 아니라 성씨, 그러니까 성이 성씨인 참판직을 가지고 있는 양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춘향이라는 얘기는, 춘향이라는 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아빠는, 생물학적으로 아빠는 되게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엄마는 기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양반과 기녀가 결혼을 했다. 결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춘향이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천한 신분. 그렇죠? 아빠가 높아도 한쪽이 천하면 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귀한 신분과 천한 신분이 결합이 되었지만 어쨌든 자신은 신분적인 한계를 지닌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성춘향이라는 애가 어떤 애인지를 또 한번 밑줄하도록 할게요. 뛰어난 용모와 글재주, 여기 이제 밑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굴도 예쁘고 글도 잘 쓰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신분과 무관한 개인의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게 옛날 소설 같은 걸 보시면요, 꼭 이렇게 주인공들은 다 뛰어나. 그러니까 뭐 얼굴도 예쁘고 얼굴 잘생겨, 글도 잘 써, 능력도 좋아, 막 이러단 말이야. 자, 뛰어난 용모와 글재주를 갖추고 있었다. 남원구사의 아들 이몽룡은, 자, 이몽룡 메모하세요. 일단 남원구사가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남원이 어디인지 알아? 실제 있는 지명입니다. 남원하면 이게 되게 유명해요. 이 음식이 유명합니다. 남원이요. 네, 남원.
예를 들면 봐봐. 전주 하면 뭐가 유명해? 먹는 걸로. 비빔밥. 아, 그러면 제주. 한라봉? 아니, 한라봉도 물론 맛있긴 한데, 그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식사가 될 만한 거를 이제 말해본다면, 전주는 비빔밥이고, 제주는 뭐 흑돼지라든가, 아, 뭐 고기국수라든가. 그러면, 포항은? 아예 잘 모르는구나, 그냥. 포항은 과메기. 아, 알아요? 과일이야. 왜 과메기 왜? 맛이 없더라고요. 아, 나 한 번도 안 먹어요. 굳이 먹지 마. 아무거나 먹어. 원래 그런 건 안 좋아할 뿐더러 나는 그런 걸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어. 뭐 어쨌든 간에 이 남원은 추어탕이 유명합니다. 들어본 적 없어요? 이 길거리 다니다 보면 남원 추어탕 되게 많은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추어탕을 먹어보긴 했어요? 네. 뭘로 만드는지 알아? 아니요. 말하면 충격받는 거 아니야? 한 번도 못 봤어요. 맛이 어땠어? 사실 맛있지도 맛없지. 약간 굳이 따지면 네가 알고 있는 다른 음식 중에 뭐랑 비슷해? 그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해장국 아닌데. 감자탕? 아, 네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 그 미꾸라지로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너 몰랐지? 네. 그거는 미꾸라지를 갈아서 넣어서 그래. 네, 나도 안 먹어, 추어탕. 어쨌든, 네, 남원은 추어탕으로 유명하고요. 남원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전라북도랑 관련된 거를 두 개나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부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이몽룡 네모합니다. 자, 이몽룡은 광안루에 나갔다가 춘향에게 첫눈에 반하고 그날로 둘은 백년가행을 했습니다. 결혼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녀든 아니든 관계가 없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결혼을 하겠네. 그래서 얘는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그 일부 다처제라고 그래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능력만 되면 결혼을 이제 몇 번씩 한단 말이에요. 부인을 여러 번을 들여오는데 일단은 양반 집은요 당연히 첫 번째 부인을 양반가의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지금 얘는 달라요. 얘는 처음부터 기녀 출신을 첫 번째 부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추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대부니까 과거 시험도 보러 가고 양반가의 줄도 따르고 그래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대부이면서도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몽룡은 광안루에 나갔다가 춘향에게 첫눈에 반하고 그날로 둘은 백년가액을 맺는다. 그러나 몽룡이 교지를 받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되면서 몽룡과 춘향은 이별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몽룡은 춘향에게 꼭 데리러 오겠노라 약속을 하고 떠난다. 이후 새로 부임한 변사또가 춘향에게 수정을 강요하고 춘향은 이를 거절하다 옥에 갇힌다. 몽룡은 장문국제 후 암행어사가 되어 신분을 숨긴 채 거짓골로 춘향을 찾아온다.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너무나 잘 꾸미고 와서 누가 보더라도 암행어사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무래도 이 암행어사는 감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지처럼 이렇게 좀 초라하게 하고 와야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리 감시를 열심히 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을 숨긴 채 거짓골로 가는 거죠. 춘향은 월매에게 몽룡을 부탁하고 몽룡에게는 자신이 죽으면 밑줄 시신을 잘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죠. 원래 이 여자 입장에서는
기녀 출신이지만 양반가의 남자랑 결혼을 하면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면 그 양반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인부터는 그냥 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으로 무조건 결혼을 해야 내가 양반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내 시신을 잘 거두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선산이라고 원래 그 집안의 조상 대대로 무덤을 만들어 놓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현실에서는 당신네 집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죽어서라도 당신 가문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도 신분의 제약에서 벗어나 사랑을 이루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춘향이는 어두침침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 옥방에 홀로 앉아 탄식하는 말이, 발견하면 사람을 낼지 대체로 공평하건만 나의 신세는 무슨 죄로 이팔청춘에 임보내고 모진 목숨 살아 이 형문 이 형장 무슨 일인고, 옥중고생 서너 달에 밤낮 없이 임 오시기만 바라더니 이제는 이미 얼굴 보았으나 힘없이 되었구나. 죽어 황천에 돌아간들 옥황님께 무슨 말을 자랑하리. 그래도 자기는 죽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에고 서러워 올 때 맥이 빠져 반생반사하는구나. 자, 반생반사 내모입니다. 자, 반생반사의 뜻은 반은 살았고 반은 죽었다라는 거니까 거의 뭐 죽게 된 처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별거 아닌데 그냥 쓸게요. 춘향이의 현재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사또 춘향 집으로 와서, 자, 암행어사를 말합니다. 이몽룡이 춘향이 집으로 와서 그날 밤을 세례하고 문 안 문밖 영문할세. 그래서 상황을 보는 거죠. 요놈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감시하면서 어떤지 한번 보자 이러는 건데요. 질청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질청이 또 나와 있죠. 아니요. 안 나와 있어요? 질문이요? 네, 질청. 이상한데 나올 것 같은데? 없어요. 안 나와 있구만. 알겠습니다. 자, 질청이라는 건 뭐냐면 아전들이, 그럼 일단 너 아전이 뭔지도 너 알아야 돼.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걸 보면 사또가 있고 그 사또 왼쪽에 약간 갓쓰고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본 적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방 알아요? 이방? 이방. 이방은 들으라. 그럼 이제 이방이 있다. 예. 뭐라고 하여라. 그럼 뭐라고 합신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밑에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 장관 각각의 부서가 있단 말이야. 국방부든 외교부든 통일부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사또들도 옆에 자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각각의 부서의 일을 맡은 애들이 뭐 이방, 호방, 예방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을 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뭐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지금으로 따지면 자 아전들이 일을 보던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사무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무실을 근처에 가서 이제 들어보는 거야. 얘네가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이방이 승발을 불러하는 말이, 자, 승발은 그 이방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승발을 불러하는 말이 여보소 들으니 어사또가 세문 밖 이씨라더니
아까 삼경에 등불 켜들고 저 어려운 게 많이 나오네. 어사또라는 사람이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서대문 밖에 출신인 이씨라는 사람인데 이문경을 말하는 거죠. 아까 삼경이 밤 11시에서 새벽 1시를 말합니다. 되게 늦은 밤이죠. 삼경에 등불을 켜들고 그 다음에 춘향어미라는 말이 나왔지. 그 춘향어미 앞에 이렇게 꺽쇠라는 걸 열어보는 거야. 춘향어미 앞세우고 왔던 다 떨어진 옷과 갓을 쓴 손님이 아마도 수상하니 하고 쳐다보자. 이 꺽쇠 친 부분을 보니까 이 이방은요 암행어사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야 알아요. 대충 눈치를 챕니다. 일단 필기부터 할게요. 눈치 빠른 이방인데요. 자, 이런 거야. 아니 내가 아까 들어보니까 어사또라는 사람이 그 이씨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 밤늦게 등불을 켜들고 춘향이 엄마 월매죠? 월매를 앞세우고 감옥에 갔다가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약간 초라하게 생겼어. 그게 좀 수상한데? 암행어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사또 잔치 그때 잘 구별하여 별탈이 없도록 10분 조심하소 라고 합니다. 암행어사가 내일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할 일 잘하고 있다가 혼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어사또가 그 말을 듣고요. 그놈들 알기는 아는데 이놈들이 눈치를 챘나? 이런 생각을 했죠. 하고 또 장청이가 들으니 장청도 나와있네. 아니요. 그러니까 장청은요 장수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합니다. 장수요? 예, 장수 그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장청이가 들으니 행수군관 거동보성. 행수는 이제 우두머리를 말하고요. 군관은 이제 군인 같은 나라를 말합니다. 우두머리 군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라 이거야. 여기가 중요해요. 거동보성은 네 글자를요. 요렇게 각진가로로 묶어보겠습니다. 이 거동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은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행수 군관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판소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 공연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연을 하는 노래하는 사람을 창자라고 하는데 그 창자가 이런 말을 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가 이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여기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행수군관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소설로 따지면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요. 서술자는 원래 뭐 하는 거야? 이야기 전달만 잘하면 돼. 근데 여기는 뭐야?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판소리계 소설의 운문투어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운문투어조라는 게 뭐냐면 원래 소설은 산문이죠. 쭉쭉쭉 써내려가는데 판소리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말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운율이 있는 형태의 말투다. 그래서 운문투어조다. 이런 말을 씁니다. 중요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행수군관, 거동보소 하고 행수군관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 군관인데 아까 밑줄 옥 주변 서성이던 거린이 실로 괴이하더만. 자, 거린은 거지예요.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몽룡. 그렇죠. 아까 그 감옥 주변에 약간 거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암호사일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자, 앞으로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조금 의심스럽다. 암호사가 나타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자, 아마도 분명 어사의 듯하니 용모 그린 건 내어놓고 자세히 보소. 자, 암행어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 나타나면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어서 또가 듣고 그놈들 모두 귀신이로다 하고 현사애가 들으니. 자, 현사 뜻 나와 있어요? 현사요? 네, 현사. 아니요. 이렇게 안 나온 게 많아. 자, 현사는 요거는 안 써도 되는데 호장이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호장이. 자, 그 호장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아까 뭐라 하냐면 아전을 얘기했었는데 아전이라는 것은 이방 같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약간 좀 낮은 공무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아전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아전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호장이에요. 아전의 우두머리. 그래서 현사애가 들으니 호장 역시 그러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를 암행어사라고 눈치챈 애들이 많았단 얘기야. 신기하네. 어떻게 다 알지? 그래서 이 이몽룡이 여기저기 다 돌아봅니다. 6개의 부처가 있는데요. 그 6개의 부처를 육방이라고 하고요. 그 육방 면문 다 한 후에 춘향집으로 돌아와서 그 밤을 쓴 연후에 이튿날 출근 끝에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모여든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운봉 지역에 영장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영장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영장은 하급 장교급 직책입니다. 그래서 운봉 지역에서 온 영장직을 맡은 사람이 왔다는 거고요. 굴의 곡성. 자, 곡성하면 뭐가 유명해요? 그렇습니다. 영화 곡성이 유명하죠. 그러면 순창은 뭐가 유명합니까? 모르겠어요. 순창하면 고추장이 유명합니다. 태양초 순창 고추장 못 들어봤어요? 순창을 처음 들어봤는데. 고추장은 뭐가요? 고추장의 대마왕. 자, 고추장의 그냥 성지. 이게 순창입니다. 안타까운데. 옥과 진안, 장수원님이 차례를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다 어느 지역이라고요? 네, 여기 이 지역을 퉁쳐서 뭐라고 한다고? 전라북도. 네, 전라도요, 전라도. 전라도. 예. 자, 왼쪽에 행수군관, 오른쪽에 청령.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행수군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높은 군관이고요. 청령은 뭐냐면, 옛날에는 높은 사람이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크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명령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청령이라고 합니다. 네, 사령은 심부름꾼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오른쪽에 청령 사령이 있고 본관 사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관 사또가 누굴까요? 본관이라는 것은 이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의 사또가 누굽니까 지금? 누구죠? 누구죠? 자 봐. 이몽룡이 있었지. 네. 이몽룡 아빠가 원래 남원 부사였지. 네. 근데 이 남원 부사가 정부, 중앙정부, 서울로 부임을 받고 같이 가지.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됐다. 그래 누구를 보러 왔어요? 춘향이 보러 왔어요. 근데 지금 춘향이가 어디에 있죠? 네, 감옥에 있죠. 그럼 왜 감옥에 있을까요? 사또가 넣어서. 그렇죠. 그 사또가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또가 얘를 왜 넣었어요, 감옥에? 아까 뭐 하라고 했는데 하라 그랬는데 수청을 하고 수청을 들어갔는데 수청을 거절하죠. 거절했어. 수청 거절했어, 이상. 그래서 수청 거절했지. 그래서 그게 열받으니까 얘를 감옥에 넣은 거예요. 이게 변사또입니다. 네, 이름은 변학도고요. 네? 변학도. 이름이 변학도고 사또야. 네, 변학도 사또. 자, 그래서 이 본관 사또는 이 남원 지역의 사또. 다시 말하면 변사또입니다. 자, 본관 사또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있어 하이볼로 분부하되. 지금 이제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입니다. 이거 자기가 주인공이죠. 관청색 불러.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만 할게요.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다담은 차와 과자를 말합니다. 음식 담당하는 애를 불러가지고 차랑 과자를 대령해라. 육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고기를 바치는 노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포자를 불러서 큰 소를 잡고 예방이라는 직책을 또 불러서 악궁을 대령하고 승발을 불러서 천막을 대령하라. 승발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막을 좀 치라고 해라. 사령을 불러서 자비를 금하라. 그래서 좀 쓸데없는 애들은 못 들어오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요란할지에 온갖 깃발이며 사면 육각 풍류 소리 공중에 떠있고 그냥 뭐 여러가지 악기 소리가 난다는 얘기고요. 연두 저고리 다홍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등덩시라는 소리에 밑줄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자, 왜 어사의 마음은 심란할까? 일단 여기서 어사가 누구예요? 이몽룡? 예, 이몽룡 마음이 왜 심란할까요? 그렇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의 생일잔치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삶이 힘든데 얘네만 너무 호화롭게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행사가 봤을 때는 복장이 터지겠네. 아, 열받네. 아니, 어떻게 이놈들이 그럴 수 있지? 백성들의 삶이 힘든데 지들만 잘 먹고 잘 사네? 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린이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를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했더니 저 사령의 거동보소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또 서술자의 계기령도 나와 있고요. 이 사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또님이 거리를 금하였으니, 그러니까 거지를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만 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양반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말을 하진 않고 약간 뭐 존대는 아니지만 딱히 반말도 아닌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일단은 양반같이 생기긴 했는데 양반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는 좀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등을 밀쳐내니 나가라는 거죠. 자, 등을 밀쳐내니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어찌라는 말이 있죠. 자, 어찌에서 이제 각진가로를 열어요. 이렇게 열면 돼요. 어찌하니 명관인가 하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하니 명관인가 해서 명관의 뜻이 뭐예요? 명관. 네. 이 명자가 뭔지 그래도 알지 않아요? 이름. 그렇지, 이름이지. 관은 관리를 말해. 이름난 관리.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좋은 거죠. 근데 거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호화롭게 잔치를 한다.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그지는 못 들어오게 하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야, 이거 진짜 명관이구만.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비꼬는 거죠. 그렇죠. 그걸 무슨 표현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는 거.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생각이 났어요? 예. 자, 반어적인 표현이고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 따옴표 있어 없어? 그 어찌하니 명관이가 그 부분에. 따옴표요? 예, 없어요. 없죠. 그럼 대사가 아니네. 그럼 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서술자.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이 뭐라고 하는 거야? 개입. 서술자의 개입이잖아요. 다르게 쓸게요. 편집자적 논평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용어를 쓸지 모르겠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편집자적 논평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운봉영장이 운봉영장 네모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운봉이라는 지역에서 온 영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거동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몽룡이 이제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보고 본관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거린의 의관은 남무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만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보내면 어떠하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긴 거는 좀 거지같이 생겼지만 나름 뭐 양반인 것 같은데 뭐 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저 끝에 앉혀서 그냥 술이나 좀 먹이고 보내면 어때? 라고 했을 때 성격 좀 어떻습니까? 이제 뭐라 그러지? 뭐? 자비로 아닌데. 뭐 좋아 자비롭다 뭐 근데 좀 너그럽죠. 너무. 그래서 관대한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생일 파티가 아닌데 자기가 부르는 거는 좀 에바일 수 있습니다만 뭐 성격은 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좋다라는 걸 떠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본인이 읽어보고요. 나서 쓸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술잔이를 먹여보려면 어떠하뇨? 라고 했더니 본관사또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 많은, 그러니까 뭐 나는 원하지 않지만 뭐 네가 그렇게 말하면 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자, 하고 끝말을 내뱉고는 자, 각진가로 합니다. 입맛이 사납겠다. 자, 각진가로 하면 다 뭐예요? 서술자 개입입니다. 입맛이 사납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지금. 어사또 속으로 밑줄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나 오라는 네가 받아라 이건데요. 원래 이 속담의 뜻은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벌을 받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나는 음식을 잘 먹을 테니까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너의 잘못을 샅샅이 밝혀서 너 엄청 혼내줄 거야 라는 건데요. 오라라는 게 그 포승줄, 그 사람을 묶는 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그럼 뭐라 그러거든? 운모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본관사업한다는 얘기입니다. 운봉이요. 아니. 운봉이 얘 좀 밥 좀 먹입시다 했더니 본관사또, 변사또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했지? 그랬더니 이몽룡이 본관사또를 보고 너 나중에 내가 잡아 쳐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암시하는 장치를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넌지시 암시해주는 장치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힌트 드립니다. 그 표정 뭐야? 왜 뭘 생각했길래? 뭘 생각했길래? 분명히 들어봤을 텐데. 이걸 못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돼. 암시? 암시하는 건데 암시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네. 뭐지? 복시요? 복선. 들어봤지? 복선이라고 써. 자, 운봉경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줍시라고 하여라. 어서 또 들어가 탄정에 앉아 저를 살펴보니 당 위에 모든 수령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진양조라는 것은 이제 곡조의 이름입니다. 좀 느릿느릿한 그런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되게 좋아. 상이 너무나 먹을 게 많아. 근데 어사또의 상을 보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어찌하니 통분하래. 이거 뭐죠? 원통하다. 그러니까 그래, 원통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장치를 뭐라 그러죠?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누구냐? 이몽룡 생각. 네?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도 서술자 생각. 그렇죠. 어찌하니 통분하래를 각진가로로 묶어요. 자, 이런 겁니다. 어사또의 상을 보니까 열받겠는데?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니까 진짜 열받겠다. 자기 음식 이것밖에 안 주네. 아이고 기분 나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를 다시 보실 거냐면 우리 지금 어찌하니 통분하래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줄 올라가시면 각진가로 친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공통점 뭡니까? 어찌란 말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뭘로 끝났어요? 모인가 모머야. 그러면 이게 뭘로 끝났다고 말해? 공통점이 뭐야? 의문형 어미로 끝났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문형 어미로 끝났다. 자, 그래서 어찌와 같은 의문사가 나왔고 의문형 어미로 끝났다? 이거 100% 설적 얘기예요. 자,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큰 따옴표가 없잖아 지금. 따옴표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대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대사가 아닌 서술 부분에서 어찌 뭐뭐 하랴 이 식으로 나왔다? 100% 서술적 얘기. 이건 나옵니다 시험에.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 이제. 모서리 떨어진 계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로 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못 먹겠어. 상을 발길로 탁 차던지며 운봉. 자, 운봉에서 덕세.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한테 먹고 싶다 하고 닫아보세요. 자, 갈비한테 먹고 지고. 갈비한테 먹고 지고. 여기서 말하는 갈비는 뭐야? 갈비요? 응. 고기. 그치? 뭐 소나 돼지의 이 부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면서 나 갈비 먹고 싶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말하는 갈비는 정말 사람의 갈비를 먹겠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고기로서의 부위로서의 갈비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의 갈비와 고기로서의 갈비는 발음은 똑같지만 뜻이 다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저. 동해요. 아닌데. 동의어란 말은 요즘 쓰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 가도 두 글자 더 들어봐. 두 글자요? 네, 같은 소리지만 다른 뜻을 가집니다. 동음. 그렇습니다. 동음 이의어. 자,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그 뭐라 그러지? 이게 말장난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 그 뜻 자체가 말로 장난친다 이런 뜻이에요. 저요? 말로 장난친다. 말을 한자로 영어로 보여. 한자로. 말? 말? 언어. 장난치는 거 뭐야? 유희. 너 못 들어봤어? 모르는 거 같은데? 아니 알아요. 알아요? 네. 언어 유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 소설은요 이렇게 언어 유희가 많습니다. 언어 유희가 많은데 언어 유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음 이어를 활용한 겁니다. 춘향전에서는 언어 유희에 대해서 무조건 물어봐요. 자, 그래서 갈비한테 먹고 싶다. 그러니까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영장이 하는 말. 이러한 잔치에 풍요로운 노릇으로 맛이 적사오니 차운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차운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에, 그러니까 어떤 글이 있으면 그 글의 마지막 두 부분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정하면 그 글자가 정확한 위치에 딱딱 들어가게 글을 쓰는 것을 차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차원한 수식하며 하여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영장이 운을 냅니다. 그래서 높을 고자, 기른 고자 이 두 가지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높을 고자, 기른 고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짓는다.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거린이 어려서 한식이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에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오는 서산이다. 자, 이것도 약간 그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잘 먹고 가지 않습니다. 되게 그냥 그지같이 그냥 별것도 아닌 거를 먹고만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운봉영장의 반겨듣고 필연 도시락
겨루를 내어주니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2기를 지었으되 다른 사람은 못 짓는 것을 이렇게 빨리 지었다는 것은 능력이 좋다는 얘기겠죠. 백성들, 자 백성들 앞에 각진가 배웠어요. 구두모처럼 생긴 거 읽거든요.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겠다. 이제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진가였기 때문에 뭐죠?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지었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인데요. 네. 뭐 여기서 어사도가 이공룡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거를 지금 알았다는. 본관사또가 변사또고요. 어사또가 아메머사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잘못 알려주셨어요? 어디서도 잘못 알려주셨어요? 큰일 났네. 아니 알아요. 알아요? 알긴 아는데 헷갈렸어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춘향전이 선생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90년대 후반쯤? 그때 영화로 나왔었거든요. 영화요? 영화. 왜? 네. 영화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몽룡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조승우 알아요? 네. 조승우가 이 영화로 데뷔를 했어요. 어. 그리고 춘향 역할을 맡은 여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걔도 신인이었어요. 근데 얘는 요거 하나 찍고 연예계를 떠나버렸어. 그래서 아마 말해도 모를까 아마 이름이 이효정이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 춘향전과 선생님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춘향 원래 제목이 춘향견이에요. 영화의 제목은 춘향견에 나왔던 그 여배우 있잖아요. 그 여배우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여기서 안 믿음? 안 믿는 것 같은데? 네? 설명해줄게 얼마나 가까운지. 진짜 가까웠어요. 자, 선생님이 허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네.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경을 눌러서 병원에 3주 정도 입원을 했었습니다. 3주 동안 있는데 난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6인실을 썼단 말이에요. 6인실을 쓰고 이제 3주 정도 입원을 했는데 이게 원래 남자 병동은 남자만 있잖아. 남자 병실은 여자 병실 여자만 있고 이 문이 이제 6인실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저쪽 대각선 딱 내가 앉은 그 침대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면 1인실이 있어. 1인실. 그 1인실에 춘향이 역할을 했던 이 배우가 입원해 있었어요. 굉장히 거리가 가까웠어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뭐 진짜 오늘 연본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랑 춘향전을 배운다는 게 거의 뭐 운명 아닙니까? 굉장히 약간 뜨거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 볼게요. 금준 위주 천인 혈교 옥반가요 만성보라 충누낚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처 원성보라.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 아니요. 못하겠죠? 네. 근데 이 판소리는요 주로 어떤 계층의 인물들이 이거를 즐겼을까요? 양반. 아니에요. 판소리는 평민들이 주로 들었습니다. 그럼 평민들이 한자를 많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해줘요. 밑에 나오죠. 이 글 뜻은 자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 있죠. 네. 지금 읽은 몇 글자냐? 10글자씩을 읽었잖아요. 지금 그 20글자를 통째로 네모를 쳐버려요. 그냥 통째로 금동이부터 아름다운 안주까지 통째로 네모를 치시고 이거에 대한 필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